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도 인간관계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이고, 또한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이 관계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할 때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또 힘들죠.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일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인간관계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공부방 하기 전에 우리도 직장을 다녔을 때 보면 직장을 다니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나가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사원들 사이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서 사퇴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내가 잘 끌어가고 내가 잘 치료해가고 운영을 한다면 공부방 운영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지만, 내가 이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고 잘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공부방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해야 할 인간관계가 많은 거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10명이야. 그러면 나의 인간관계는 20명입니다. 학부모랑 합쳐서. 내 학생이 30명이면 나의 인간관계는 60명인 거죠. 60명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 형성해가면서 이끌어가고 내가 그 속에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선생님들이죠. 이랬을 때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선생님들이 인간관계를 설켜 있어서 이거를 잘 해결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능력이 없다면 참 운영하고 그걸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은 공부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학부모님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내가 또 울기도 하고, 내가 또 웃기도 하고, 내가 또 슬프기도 하고, 내가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거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3가지를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 실력에 맞춰서 1대1로 고심하고 그 아이에 딱 맞춘 커리큘럼 짜고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교재 선정해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자꾸 머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매일 지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이의 실력을 높이고 싶어서 많이 고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관찰하고 주시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도 하고 그 학생에게 많은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숙제도 잘 해오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 약속도 잘 안 지켜. 어떨 때는 이 친구가 자기의 개인 사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기로 했어. 그래서 영어 공부방을 못 오겠다 해서 자기 자율대로 영어 수업 시간을 옮기거나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참 스트레스를 받죠. 또 이 아이가 숙제도 잘 안 해와 이렇게 약속도 잘 안 지켜. 이 아이가 또 때때로 선생님 눈속임을 하면서 거짓말을 잘해.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지만 한 번, 2번 겹치고 한 달, 2달 겹치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눈속임을 잘하는 아이는 주기적으로 이 눈속임을 하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눈속임을 하면서 선생님을 속이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숙제를 잘 안 해오고 또 학부모에게 이걸 피드백을 했을 때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아이가 변화가 없을 때 선생님은 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또 많이 힘들어하죠. 이것 또한 인간관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아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서 학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학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고 피드백을 드리지만 이 학부모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변화하지 않는 거죠. 매일 똑같은 거죠. 그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가 나한테만 다 떠넘겨졌을 때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 하죠.
저 또한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영어학원, 영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는 이 황무지 같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아지 같은 아이를 내가 받아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이 아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 무단히도 노력을 하고 이 아이한테 무지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 황무지 같은 아이 땅 고르고 걸음 주고 바람 불고 눈이 하고 비가 와도 그거 다 끈기로 인내로 이겨내고 아이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킵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고 또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망아지를 잘 길들여서 정말 경주를 할 수 있는 경주말로 내가 성장시켜 놓고 발전을 시켜 놓았는데 이 아이 실력이 발전됐다고 좀 더 큰 학원으로 가겠다고 그냥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이럴 땐 많이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이제 좀 가르쳐 볼만 하고 이제 조금 나도 편하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구나. 내 열정으로 아이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나도 아이를 지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실력이 좋아졌다고 큰 학원 가겠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정말 이것만큼 허망하고 정말 이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아, 죽 써서 개 줬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듭니다. 아,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내 역할이, 내 일이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서운하고 섭섭한 게 또 사람인지라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도 힘들고 많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세 번째 힘든 점이 뭐였냐면 아이도 힘들어. 아이도 안 돼. 아이도 힘들어. 그리고 아이의 능력치도 안 돼. 그리고 아이도 성실하지도 않아. 그런 이 아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를 끌어가고 이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 부어서 어느 정도 아이의 발전이 좀 있지만 그 기본 성향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학부모님 제때제때 수강료 선납하지 않고 선납은커녕 후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강료가 매일 밀립니다.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석 달이 밀리고 급기야 몇 달씩 밀려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내가 뭔 짓 했지? 나의 노동의 대가는 어디에 갔나? 내 온 마음을 바친 이 정신적인 대가, 이 노동의 대가는 과연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또 허무함을 느끼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참 내가 뭔 짓 했나라는 자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반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 가장 세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유독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 이런 학부모님들 이 자제분은 발전이 겁나 더디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꾸준히 학부모가 피드백을 잘 받아주시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피드백을 하면서 소통이 원활하고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또 내가 피드백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줬을 때 즉시 즉답을 해주시는 이런 학부모님이나 수강료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학원에 못 올 경우에 내가 이래저래 해서 학원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전에 문자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정말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고 깊이가 있습니다. 참 우주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의 이 자녀는 정말 손 갈 것 많고 정말 신경 쓸 것 많고 정말 선생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교육을 하시는 분이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잖아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또 행복하게 내 공부방을 즐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런 인간관계를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어떻게 대처해 볼까. 그래서 내가 덜 상처받고 덜 자책하고 내 자존심이 더 스크래치 나지 않게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꾸준히 내가 이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수 있고 즐겁고 해피하게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내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프로니까. 우리는 프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프로, 저도 프로. 프로는 절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겠죠. 내 감정의 상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을, 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했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힘든 인간관계를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잘 융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만의 또 대책법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시나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결해 왔나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3가지로 간단하게 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지금 처해 있는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좀 더 객관화하고 나를 좀 더 멀리 둔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현실에 있는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있는 나와 대화를 통해서 나를 최대한 객관화시키고 멀리 보면서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에게 또 솔루션을 제안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나한테 해결책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멀리 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변수를 나에게 또 제시해 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또 마련해 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양한 대안책을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인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2번째는 뭐였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나를 격려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위로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맨 영상 마지막에 오늘 또 화이팅!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내 힘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에게 쓰담쓰담을 해줍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잘 참았어. 오늘도 아이들에게 친절하느라고 노력했어.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너를 칭찬해 하고 저 스스로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기도 하고 잘했어 하고 저한테 이렇게 쓰담쓰담 해줍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위로가 돼요. 아침에 깨끗해져요. 말짱하게. 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효과 있어요. 누가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치료가 될 수 있다면 내 스스로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나를 치료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이 나를 치료해주는 것보다 이게 정말 극대화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3번째, 우주 순환의 법칙을 제가 이해한다는 거죠. 우주 순환의 법칙에 내가 따라가고 내가 또 거기에 또 순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내 시간, 내 노력, 내 온 마음을 너한테 이 정도는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아? 너가 나한테 요구하고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거를 투자하고 내가 나의 모든 거를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상대방이 원해서 상대방이 필요해서 나의 가진 걸 그 상대방한테 줬는데 그 상대방은 그것만 꿀꺽 먹고 가버린 거죠. 행여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가 원해서 그 상대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내가 했듯이 그걸 전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외면을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참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저렇게 했나,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나, 나의 인간관계는 뭐지, 저 사람한테 나는 과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참 부질없다, 사는 게 부질없다,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나는 뭐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나, 나는 왜 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인생이 씁쓸해지면서 우울해지기도 하면서 내 자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탈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바닥까지 내려간 내 감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우주 순환의 법칙이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 우주는 내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사람을 통해서 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값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면 내 후손에게 간다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주 순환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모든 거를 다 줬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상대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만 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주려 하지 않고,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손길을 뻗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그에 따라서 상처를 받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한테 되돌아올 거라는 이런 우주 순환의 법칙을 제가 인정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 당신이 원해서 내가 나의 정보를 다 줬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걸 주었지만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나한테 주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할 때 상대방이 외면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슬퍼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울 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반드시 그로 인한 영향력이 나한테 되돌아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고, 그 사람이 아닌 우주의 순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위로가 되고, 나름 내 자존심이 깎이지 않고 내 자존감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give me and take의 마인드를 버리고 기버의 마인드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give me and take 마인드를 버리고 기버의 마인드로 내가 마인드셋을 하니까 한결 내 마음이 가볍고, 또 내가 기쁨으로 공부방을 나답게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운영해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give me and take 마인드 버리시고 기버의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나름 받은 이런 상처들, 이런 실망감들, 선생님들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계시는지 우리 댓글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또 우리 스스로 격려하는 화이팅 외치면서 우리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